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슬픈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선이 막 무너지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의 순신이 형이 등장하죠. 음? 이순신 장군은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위인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영웅화 시켜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순신은 세계적인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그 해병대 그 네이비실이라고 불리는 미 해병 그 특수부대 그 본부에 가면 이순신 장군 흉상이 있을 정도로 세계 해군의 역사에서 이런 전투적 전투 능력을 보여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서양의 그 전술, 그러니까 해군 역사도 공부하다 보면 이순신을 꼭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조류의 물살 이런 걸 이용해서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순신이 아주 세계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위인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순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순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멋짐이 끝이 없죠. 보통 이제 웬만하면 멋짐이 좀 끝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하자 이제 이러면 멋짐이 폭발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데 이 양반은 이게 멋짐이 끝이 없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일 감동적인 이분의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얘기들 뭐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들이 이제 그 이순신이 누명을 쓰고 뭐 이렇게 중간에 옥고를 치르다가 고문도 받고 이러다가 백의종군해서 다시 이제 정유재난에 참전할 때 아들이 그러거든요. 왜 이런 임금을 위해 희생하시렵니까? 이렇게 이제 아들이 묻는데 그게 이제 명량에 나온 거죠. 그 대사가 그러니까 장수.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군인이죠. 군인의 충은 임금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향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싸우는 이유는 보기에는 누구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 임금 때문에 싸우는 거지만 내가 싸우는 이유는 우리 백성들 때문이다. 정말 좀 준비한 것 같지 않아요? 몇 번 연습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 하려면 너무 멋있잖아. 시도 아니고, 그렇죠? 장수의 충은 임금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향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기무사 이런 데서. 응? 잘 들어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걱정이 많아 내가. 콧물도 나오고 얼마나 걱정이라고. 자, 이제 그 수군의 승리가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이제 막혀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막혀있던 그 이제 조선의 이 전투가 전쟁을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전쟁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군은 그냥 수군이 아니고 이순신이에요. 이순신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알죠? 나중에 이제 이순신이 그 누명을 써서 들어갈 때 그때 원균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수군을 맡아서 똑같은 병력을 가지고 싸우는데 정말 아주 엄청나게 이제 패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칠천량 전투라고 하는 건데 아니 되게 웃긴 거는 군인들은 똑같은데 장수 한 명만 바뀐 거거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전투 능력이 떨어질 수 있냐 이거야. 응? 그게 사기, 정신력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앞에 이순신이 버티고 있을 때 그 군인들이 가는 이 마음하고 앞에 사람이 흔들릴 때 그 따라가는 군인들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듣기에는 조금 거북스럽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학원 강사들이 중간에 자기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한국 사람 제가 제일 잘 가르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막말로 수업 듣다가 다른 학원 선생님 거 수업 들어보세요. 그게 수업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듣는 분이 뭐가 생겨요? 그렇죠.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왜냐면 믿음에서 효율성이 생기거든요. 자꾸 앞에서 자꾸 이 조타수가 자꾸 배를 흔들면 이 따라가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구나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제가 원래 별명이 이겸손이에요. 믿지 못하시는 표정인데. 자, 한번 봅시다. 야, 근데 어떻게 표정이 한 명도 안 믿는 표정이야. 자, 이 옥포, 옥포 해전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사천포, 당포, 한산도. 이 한산도는 우리가 이제 대첩이라고 하죠. 뒤에 뭐 부산포 해전도 있는데 이건 쓰지 마세요. 뭐 의미도 없고 여기 한산도가 이제 중요하죠. 한산도는 1592년 7월에 치러집니다. 이게 5월 옥포해전이 이게 6월인데 이거는 월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이 옥포해전이 바로 이순신의 첫 수군의 승리입니다. 이순신이 처음 등장했고 이순신은 임진왜란 전투를 작은 전투까지 다 포함하면 19번인가를 하는데 19전 19승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패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패. 멋짐이 끝이 없죠. 우리 야구도 19번 싸워서 19번 이기면 그 팀은 그건 정신 나간 팀이에요. 그 팀이에요, 그게? 정리 한번 해보죠. 이 옥포해전이 이순신의 첫 등장이고 이순신의 첫 등장. 이게 이제 첫 승리죠. 수군의 첫 승리. 수군뿐만이 아니죠. 임진왜란 자체에서의 첫 승리죠. 그 다음에 이 사천포 해전이 바로 거북선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거북선은 철갑선은 원래 이제 태종 이방원이 기본 철갑선의 구조를 만들어서 실제로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순신이 이 구선이라고 하죠. 이 거북이 구자를 써서 이 구선을 완전히 전쟁용 배로 일본의 그 싸우는 전투용 배로 완전히 다 개량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은 그냥 이순신이 만든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제일 그 전에 거북선과 차이가 뭐냐면 이 놓는 그 지점이 뭐 얼마나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배 정도가 노가 더 놓아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한 20개 이렇게 40개 노가 나아졌다면 이게 한 80개씩 돼요, 노가. 그래서 이걸 붙여 놓죠. 따닥따닥. 그래서 노를 저을 때 이게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이게 몸이 부딪힐 정도로 붙여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서 여기 40명 쓰고 40명 쓰고 이렇게 노를 저으면 이렇게 해서 저으면 이 사람들이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거북선이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하면 이제 쾌속선이에요.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왜 농락을 당하냐면 거북선한테 일본 애들도 수군 전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 배가 다가오는 스피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준비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고괴담 귀신처럼 다가오니까 배가 나타났다 그러면 탕탕탕탕탕 막 이렇게 오니까 이게 이렇게 배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졸라 무서워 그거. 이게 막 탕탕탕탕 이렇게 다가온다고 생각해봐 배가. 그런 속도를 경험하지 못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혹스럽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배가 제일 중요한 게 일본의 배가 도선 그러니까 이 배와 배를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넘어서 이게 공략하는 건데 여기다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그 녹슨 쇠 같은 거를 다 꽂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배를 점령해서 넘어오면 긁히면 다 가는 거야 그냥. 그 쇠가 녹슬었으니까 그 파상풍 이런 게 걸리는 거죠 다. 이 파상풍 걸리면 조금만 해도 다리 잘라야 돼요. 파상풍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죠. 일부러.
아무튼 그리고 이제 거북선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게 범퍼카거든요. 받고 다니는 거예요. 앞에 도깨비 그 뭐야 돌기둥이라고 해서 이거 박아놓고 이게 팍 해서 뽀개는 거거든요. 이 배들을 선박을 이렇게 딱 박살내는 거야 이런 데를. 팡팡 박아서 범퍼카 같이 막 받고 다니는 거야 이제. 그리고 이 속도를 감지를 못하게 유황가스를 뿜어가지고 속도를 감지를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유황가스가 쫙 거치면 바로 앞에 코앞에 딱 와 있는 거야. 완전 여고괴담이죠. 거북선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만 거북선 하나만 보더라도 이순신이 얼마나 많은 대비를 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순신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한산도 대첩의 하객진인데, 자 고개 드세요. 친구분 고개 드서. 이게 저기 뭐 거북선 하고 있는데 자면 어떻게 해? 거북이 나와. 이게 이제 하객진 전법인데 이 하객진 전법도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는 이유 얘기했죠. 이게 이상한 뇌는 이상해요. 이것만 옥포, 사천포, 당포, 한산도 밑줄 긋고 외우세요 이러면 외워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냥 계속. 아 거북선 사천포에서 등장했구나 이렇게 계속. 하객진인데 이 하객진이 뭐냐면 이제 한자로 하면 학이 날개를 펼쳤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얼마나 웃기냐면 이게 이제 조선 수군이고 조선의 배고 이게 이제 일본 배라고 보면 이게 이제 여기 이런데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섬들이 조그만 섬들이 이렇게 다도에 이게 남해는 이렇게 섬들이 많잖아요. 우리 통영 같은데 가 보면 여기에 이제 거북선을 이렇게 숨겨 놓는 거예요 뒤에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대치가 되면 거북선이 먼저 나가. 그리고 이제 범퍼카 같이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얘가 이제 쭉 앞으로 진격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일본도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제 하는 거죠. 전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근접전을 하다 보면 정신이 없거든 서로. 싸움할 때 보면 이렇게 싸우는 거지. 정신이 없어 이러면 지 맞는지 때리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렇게 긴장돼 있을 때는 맞아도 안 아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싸우다가 약속된 플레이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배가 휙 돌아 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렇게 근접전을 하다가 확 도망가 버리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일본. 누구나 그래. 누구나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하는데 일본은 이제 자기가 이겼다고 해서 추격을 해올 것이고 거북선은 이제 잠깐씩 뒤로 빠져. 이게 이제 다 약속된 플레이죠. 근데 이게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냐면 이 중간에 있는 배의 속도와 이 뒤로 가면서 배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배가 가장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의 스피드가 다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배가. 근데 일본 애들은 뭣도 모르고 이제 들어오다가 여기 딱 갇히는 거야.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엿됐다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거 군사 용어야. 엿됐다. 그럼 이제 거북선이 뒤로 나와서 이걸 막죠. 이러면 이제 완전 엿됐다. 이게 이제 학이 날개를 딱 펼쳐서 가뒀다고 그래서 이걸 하객진이라고 그래. 근데 제가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하객진이구나 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꼭 저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가을 야구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야구의 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홈런 뭐 재밌다고 그래요. 근데 야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수비하는 걸 보러 가는 거예요. 수비. 이 수비가 진짜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야구장은 실제 직관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유격수나 이런 삼루수 이런 애들, 이 핫존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이 투수가 딱 와인드업을 하면 얘네들이 스텝을 밟기 시작해요. 딱 스텝을 딱 밟고 있다가 딱 잡거든요. 그리고 공이 소리가 나는 소리만 듣고도 어디로 공이 올지 알아요, 애들이. 왜?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했던 애들이라서 그 공소리만 들으면 그 낙하 지점을 대충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몸이 그냥 딱 반응하는 거거든요. 딱 뺏에 공이 딱 맞는 순간에. 그러니까 다이빙 캐치가 가능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유격수들이 한 생각해보세요. 유격수들이 그 공이 날라오면 이걸 잡고 1루에 던지죠. 그렇죠? 유격수가 해서 1루에 던져요.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성인이 돼서 그렇게 할 때까지. 그리고 야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프로에서 있는 애들은 고등학교 때 제일 잘하는 애야, 걔가. 1년 그 선수 중에 걔가 제일 잘하는 애가 거기서 있는 거야, 지금. 그 플레이를 보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애들만 있는 거야, 거기. 근데 걔네들도 실수를 하죠. 에러를 내잖아, 에러. 오지환. 에러.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LG 팬들 죄송합니다. 어차피 우승은 두산이니까 뭐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승은 두산 아니야? 어차피 우승은 두산이야. 열심히 2-3위 싸움 하면 되는 거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속도를 달리해서 이 저기 봐 포가 날라오고 이러는데 속도를 달리해서 도망갈 수 있다는 거는 얼마나 훈련을 시켜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실전에서 쓴다는 거는 진짜 수없이 연습을 한 거야. 이거는 생명이 걸려 있는 이 전투에서 이런 전술을 쓴다는 거는 이건 완전히 몸에 배 있는 거야. 어떻게 얘하고 속도를 다르게 도망갑니까? 포가 막 날라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을 시켜놨다는 거야, 이순신이. 그러니까 이런 게 대단한 거지. 하객진법이 대단한 게 아니고 실전에서 이런 전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얼마나 많은 훈련이. 우리 김연아 경기나 이런 거 보면서 감동받는 게 뭐야? 얘가 뛰어, 그쵸? 연아가 뛰잖아. 이거를 걔 보면 하루에 몇 번씩 뛰잖아. 몇 천 번을 뛰잖아, 그쵸? 근데도 돌다가 실수를 하죠. 그쵸? 그래서 연아가 탁 착지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은 거거든. 왜? 그 노력이 빛을 발하지 않은 거니까. 응? 그러니까 노력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죠. 어떻게 수습을 하니? 넘어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도 저는 그래요. 이게 하객진전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이게 보면 야 이게 사람일까? 왜? 일본 애들은 머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예를 들어서 또 쫓아가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것만 감지돼도 그렇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치밀한 훈련을 시켜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감동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보러 가는 날 제가 사실은 이제 많이 기도도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잘 되니까. 근데 제가 그 기도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한 것이 헛되지 않는 그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그걸 보여줘야 사람이 힘을 얻거든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날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예를 들어서 실력 발휘를 못하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사실. 그것처럼. 그래서 매번 하는 얘기죠. 하던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를 수백 번을 풀어보는 거야, 우리가. 그거 20문제 풀라고. 실전에서 그 20문제를 풀어보려고 수백 문제, 수천 문제를 풀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런 노력이 저는 이 하객진에서 나타났다고 보여져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실 이런 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얘기들을 좀 볼게요. 여기에 이제 추가시켜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구는 아니고 1차 진주 대첩이 일어나요. 몇 차 진주? 1차 진주. 이것도 이제 유명한 1592년 이것도 유명한 전투죠. 이게 이제 10월에 일어나는데 이것도 박스를 쳐놓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김시민의 분전이죠. 김시민 장군 들어보셨죠? 이게 김시민의 분전. 1차 진주대첩은 임진왜란 3대첩 중에 하나입니다. 임진왜란 3대첩 중에 하나예요. 한산도 1차 진주.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험 문제 가끔씩 풀다 보면 사료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 한산도 대첩의 외적의 장수, 그러니까 이 한산도 대첩이 외적 그 외구의 배가 73척이 수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함 73척이 순식간에 없어졌다는 거는 그건 사실 세계 해전사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싸워서는 73척을 어떻게 부셔버립니까? 이건 그냥 엿된 거야. 이거 완전히 딱 갇혀서 엿된 거야. 이때 그 일본의 이 수군을 이끌고 있던 장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와키사카라는 사람이에요. 와키사카. 그래서 이 와키사카가 이후에 이제 사석에서 계속 이제 자기가 패전을 했지만 그런 하객진을 자기가 눈으로 봤잖아요. 지도 감동적인 거야. 장수로서. 그럴 때 있거든요, 사실. 저도 제 후배들 중에 저희 선배는 사실은 뭐 없는데 제 후배들 중에 이게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 이야 잘한다. 강의 진짜 잘하는데 이렇게 감동받을 때 있어요. 같은 강사로서. 외적장으로서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석에서 자꾸 이순신을 뭐라고 하냐면 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다 귀신이다. 자기는 사람이랑 싸운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순신이 이제 이상하게 영웅화돼요. 얘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 되면 자기가 좀 진 것도 뭐 이렇게 납득이 되죠. 사람이었으면 안 졌을 텐데. 이거 씨발 귀신이랑 어떻게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여구고에 됐는데 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그 명량이라는 영화 보면 일본 장수가 도와주죠. 이제 그런 장수들이 꽤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순신의 어떤 그 무신으로서 무관으로서의 그 존경,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순신을 따르는 외적장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진주대첩은 이제 하시바라는 장수인데, 이 장수도 김시민의 이 분전을 보면서 도대체 저런 열세한, 그러니까 이 군사적으로 열세한 저런 데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싸우다 보면 이게 느낌이 오거든요. 기가 원래 사실 싸움은 기싸움이에요. 실력 싸움이 아니고 이게 기거든요. 기. 이게 딱 느껴지는 기운이 있죠. 싸우다 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하셔야 돼. 이 부분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한산도와 진주의 승리가 뭘 만들었느냐? 바로 이 전쟁을 이제 장기화 시켜버려요. 일본이 전쟁을 조기에 딱 끝낼 줄 알았는데 이 전쟁이 장기화된 거는 바로 이거예요. 특히 전라도 곡창지대가 사수돼요. 저 진주대첩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수륙병진 작전이 완전히 좌절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 싸움이 옥포, 사천포, 당포, 한산도가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를 못해 여기를 가지를 못한다고. 이순신 일로 가야 수륙병진이 되잖아. 일본의 수륙 병진 작전을 좌절시켰죠. 작전을 좌절시켰고, 그리고 전라도 곡창지대를 사수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한 번만 따라해 주시죠. 옥포, 사천포, 당포, 한산도, 진주. 자, 이게 쭉 머릿속에서 쭉 그냥 돌아가야 돼요. 옥포, 사천포, 당포, 한산도, 진주. 옥포, 사천포, 당포, 한산도, 진주.